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ultimodal Data Integration in Oncology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질병 예측,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논문은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ultimodal Data Integration in Oncology라는 논문이며 저자는 자나 리코바 에돌입니다. 논문 요약은 리뷰 논문이고 개정 연도는 2022년입니다. 현재 구글 스칼라 기준 인용 횟수는 17회입니다. 이 논문은 종약학에서 멀티모달 데이터 퓨전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AI 방법과 전략에 대해 기술하였고 AI 설명 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과 멀티모달 데이터 상호 연결을 통한 AI 기반 탐색의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종약학에서 바이오마커는 정량적, 정성적 측정의 형태로 질병의 상태와 경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환자를 관리합니다. 바이오마커는 용도에 따라 진단, 예후, 치료 반응, 내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암은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은 메커니즘과 상호작용을 가져 매우 복잡한 질병이므로 아래 그림처럼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환자더라도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아직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질병의 암의 바이오마커는 새롭고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됩니다. 현대의 암센터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학, 조직학, 임상 및 실험실 검사, 랩데이터, 가족력 및 환자 이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임상에서는 이 위에 있는 작업들을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수작업 진행은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한 형태학적 암 평가는 종족 정성적이며 평가자 간의 편차가 커서 제한성을 저해하고 임상에서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있는 그림처럼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할 수가 있고 이 의사에 따라 환자를 보는 눈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의사가 멀티모달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지므로 AI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마커는 대부분 단일 모달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를 단일 모델로 제한하면 임상적 잠재력이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의 AI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상호 보완적인 정보와 임상적 맥락을 통합하여 보다 정확한 환자 예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것처럼 메디컬 리코드 등 다양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 합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진단도 하고 생존력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모달이라는 것은 이 메디컬 리코드가 하나의 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하나의 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에서
임상 인사이트는 해석 가능성 방법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히 밝혀져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발견을 안내하고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있는 그림처럼 이 CT에서 예측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꼭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 왼쪽 위, 한마디로 이 뇌의 부분과 두개골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에 찍혀 있으면, 예측률이 높다고 찍혀 있으면 이것은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은 특정 돌연변이와 세포의 형태의 특정 변환 사이의 관계, 방사선 소견과 조직학 특정 종양 아형 사이의 연관성 또는 분자 특징 등 여러 양상에 걸쳐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반사선 소견과 조직학 특정에 있는 종양 아형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약학에서의 AI 방법은 주로 지도학습과 약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뉩니다. 지도학습에서는 수작업 방법과 표현학습 방법, 약한 지도학습에서는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 GCN과 다중 인스턴스 학습인 MRL이랑 비정 트랜스포머인 VIT로 나뉩니다. 비지도 학습은 자가 지도 방법과 완전 비지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학습, 약한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도학습 방식은 픽셀 수준의 주석이 있는 슬라이드 또는 환자 결과가 포함된 방사선 이미지와 같은 주석이 달린 데이터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사전 정의된 레이블에 매핑합니다. 이 지도학습에는 수작업 및 표현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수작업 방법은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훈련 전에 데이터에서 추출한 사전 정의된 특징 세트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아래 있는 그림이 현재 수작업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이 종약학에서 조직학에 있는 세포들을 각각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부분을 레이블로 지정을 하여 이 레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 이걸 그대로 피처 벡터로 만들어서 SVM, 랜덤 포레스트, 그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등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 수작업 방법의 장점은 간단하고 계산량이 적으며 딥러닝 모델보다 더 적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측 피처는 데이터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동 피처 추출 또는 엔지니어링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 기반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모델의 능력을 제한하고 새로운 피처의 유용성 및 다운스트림 발견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되어 예측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작업 방법에서 수동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과 같은 표현학습 방법은 수동 피처 엔지니어링 없이도 원시 데이터로부터 풍부한 피처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분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딥러닝 전략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 CNN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예시를 들면 각 훈련용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인 이것을 우리는 WSI, 즉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동으로 주석을 달아 종양 영역의 윤곽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WSI는 직사각형 패치로 분할이 되어서 이 부분의 패치는 캔서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캔서가 아닌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패치의 종양 주석에 따라 결정된 암 또는 암이 없음이 레이블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CNN은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비성형 활성화 레이어를 번갈아 가며 구성하고 그 뒤에 소수의 완전히 연결된 레이어를 fully connected를 배치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피처 추출기 같은 영역을 하고 풀링 레이어는 특징을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징들로 압축합니다. 그런 다음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분류와 같은 최종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점은 이 CNN, 즉 표현학습 방법의 장점은 원시 데이터에서 풍부한 피처 표현을 추출할 수 있어 전처리 비용이 낮고 유연성이 높으며 수작업으로 만든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픽셀 수준 주석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작업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자 간 변동성 및 사람의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나 치료 저항성과 같은 많은 임상 결과에 대한 예측 영역을 알 수 없습니다. 약한 지도학습은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약한 지도학습은 대규모 데이터 클러스터에 일괄 주석을 추가하는 지도학습의 하위 범주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세트의 노이즈 양에 비해 지도 신호가 약한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약한 지도 학습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예는 슬라이드 또는 케이스 수준의 레이블이 있는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생검 또는 절제술에서 작은 종양 영역을 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자세한 종양 위치를 어노테이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지도 방법을 사용하면 진단 또는 생존과 같은 약한 환자 수준의 레이블로 모델을 훈련할 수 있으므로 지도학습과 같이 수동 데이터 주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약한 지도학습에는 GCN, 그 다음에 MIL, VIT가 있습니다.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고 MIN은 다중 인스턴스 학습이고 VIT는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데이터 내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조직 이미지 분석에 이상적입니다. 그래프는 가장자리로 연결된 노드로 정의되고 조직학에서 노드는 세포, 이미지 패치 또는 조직 영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엣지는 노드 간의 공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인코딩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GCN에서 노드의 특징 표현은 인접한 노드에 정보를 집계하여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된 표현은 최종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이 GCN의 장점은 이미지를 상호 배타적인 자극 영역으로 패치하는 기존의 디지털 병리호 딥러닝 모델에 비해 더 큰 컨텍스트, 즉 더 큰 문맥과 공간적 조직 구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CN에서 노드의 상호 의존성은 노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 비용과 메모리 요구 사항이 높아집니다. GCN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노드 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엣지를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NN을 적용합니다. 즉, 이 노드를 하나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풀링을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멀티 인스턴스 러닝이라는 MRL은 입력의 여러 인스턴스에 개별적으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고 감독 신호는 일반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집합에 대해서만 집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한 감독 학습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에 있는 100의 레이블은 파지티브 인스턴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파지티브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100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있는 이 슬라이드 하나의 이미지에서 패치를 만들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만약에 하나의 파지티브, 즉 종양이 있다면은 이 패치는 전부 파지티브로 레이블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100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MIL 모델은 피처 추출, 그 다음에 집계, 예측의 세 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됩니다. 특징 추출 모듈은 이미지 또는 기타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인베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듈은 즉석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지도학습 또는 자가지도 학습을 통해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하여 학습 시간과 데이터 효율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수준 인베딩은 환자 수준 표현을 생성하며 이는 최종 분류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집계 전략은 주의 기반 풀링으로 완전히 연결된 두 개의 네트워크가 각 인스턴스의 상대적 중요성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델의 예측 근거는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의도 점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패치 수준 표현을 합산하여 환자 수준 표현을 구축합니다. 대규모 의료 데이터 세트에서는 미세한 주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RL은 딥러닝 모델의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고 최근 암 병리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VIT는 주의 기반 학습의 한 유형으로 모델이 완전한 컨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패치가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MIL과 이전에 봤던 MIL과 달리 VIT는
패치 간의 상관관계와 컨텍스트를 고려합니다. VIT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위치 인코딩,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치 인코딩은 이미지의 공간 구조와 패치 간의 상대적 거리를 학습합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각 패치의 관련성을 결정하는가 동시에 다른 패치의 컨텍스트와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패치 간의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셀프 어텐션 블록을 동시에 배포하고 이를 단일 셀프 어텐션 출력으로 결합합니다. 여기 있는 WSI는 일련의 패치로 변환이 되어 각 패치의 위치 정보와 결합하게 됩니다. 학습 인코더는 각 패치의 해당 위치를 토큰이라고 하는 단일 임베딩 벡터로 매핑하고 분류 작업을 위해 여기 클래스 토큰이 추가됩니다. 패치 토큰과 함께 클래스 토큰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공급되어 멀티헤드 자체의 주의를 계산하고 패치와 클래스에 학습 가능한 임베딩을 출력합니다. 출력 클래스 토큰은 최종 분류에 사용되는 슬라이드 수준의 표현 역할을 합니다. VIT의 장점은 위치 인코더가 다중 자기주의 헤드를 사용하며 공간 정보를 통합하고 다른 방법보다 VIT 방법의 경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VIT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의 구조, 패턴 및 하위 그룹을 탐색합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자가지도 학습, 완전 비지도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자가지도 방법은 데이터 내에 정의된 기준, 진실에 대한 학습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데이터 내에서 풍부한 특징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리 이미지에서 자가지도 학습 방법은 사용 가능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품질 이미지 특징을 학습한 다음 이 이미지를 토대로 지도학습 모델에 전송합니다. 즉, 이 아래 있는 그램에서 인풋에 있는 그림의 가운데 부분을 레이블로 하고 이것을 이 아래를 레이블로 하고 인풋을 지도학습 모델에 전송합니다. 이미지에서 패치를 제거하며 딥러닝 네트워크가 실제 패치를 레이블로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서 이미지의 누락 부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즉, 이 레이블이 타깃이니까 아웃풋도 이 레이블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패치 예측은 직접적인 인상적 관련성은 없지만 모델이 이미지 특성의 범용 특징을 학습하도록 안내하므로 다른 실제 작업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재 뒤에 있는 레이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초기 레이어는 지도학습 모델, 즉 전이학습에서 특징, 피처 추출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있는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 포인트 전반의 구조 유사성 및 공통 특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학습대 인코더의 임베딩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자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해당 임베딩을 클러스터링하여 전체 환자 코호트에서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은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가 있습니다.
멀티모달의 목적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서로 다른 방식에서 상호 보완적인 맥락 정보를 추출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한 모델에서 유사한 결과가 다른 모델과 결합하여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어 의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다양한 데이터의 상호 보완적인 정보와 임상적 맥락을 통합하여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모달 데이터 기반 AI 모델은 모달의 상호 보완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일 모달 데이터가 잡음이 많거나 불완전한 경우 다른 모달의 중복 정보를 보완하여 예측의 경고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 방식의 융합 전략은 초기, 후기, 중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데이터와 작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융합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궁극적으로 더 낫다, 안 좋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기 융합은 원시 데이터 또는 입력 수준에서 특징으로부터 공통 표현을 구축한 후 모델에 공급합니다. 모달리티는 원시 데이터, 수작업으로 만든 데이터 또는 심층 피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모달에 대해서, 각각의 모달에 대해서 심층 피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통 표현은, 현재 있는 이 공통 표현은 벡터 연결, 즉, 일렬이 붙이는 것과 또는 요소별의 합, 요소별의 곱 또는 이선플링과 같은 연산을 통해 이 공통 표현이 구축이 됩니다. 조기 융합에서는 하나의 모델만 학습되므로, 즉 여기 있는 모델의 하나만 학습되므로 설계 프로세스가 단순화됩니다. 그러나 단일 모델이 모든 모델에 적합하다고 가정합니다. 조기 융합에는 양식 간의 일정 수준의 정렬 또는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재 전후와 같이 양상이 상당히 다른 시점에서 나온 경우 조기 융합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위에 있는 뇌 사진이 만약에 금일 찍었다고 했었을 때 이 조직학, 즉 이 세포 이미지는 금일에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포 이미지가 막 1년 전 이미지라면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융합에서는 각 양식에 대해 별도의 모델을 학습하고 의사결정 수준의 개별 모델의 예측을 짓게 합니다. 즉, 후기 융합은 의사결정 수준 융합이라고도 하며 각 양식에 대해 별도로 모델을 학습하고 각각의 별도의 모델을 학습하고 개별 모델의 예측을 짓게 하여 최종 예측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계는 현재 이 집계할 때는 평균, 다수결 투표, 베이지 기반 규칙 또는 MLP와 같은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기 융합을 사용하면 각 양식에 대해 서로 다른 모델의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동기화에 제약이 없으므로 데이터의 일치성이 크거나 조기 융합과 달리 서로 다른 시점에 양식이 있는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양식이 누락이 되더라도 다수결 투표와 같은 집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델을
재학습할 필요 없이 새로운 양식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이용한 것처럼 성별, 나이와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델을 그대로 내비두고 이것만 추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계 단계에서 양식별로 동일하거나 다양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양식의 기여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도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의 손실이 각 모달리티의 특징 추출 계층으로 다시 전파되어 멀티모달 컨텍스트에서 특징 표현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이전에 소개되었던 초기 용합과 후기 용합에서는 단일 모달 인베딩이 멀티모달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3개 이상의 모달리티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한 번에 모두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즉, 현재 이 중간 융합 같은 경우는 각각에 있는 것을 다시 모델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예측된 결과를 다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여러 레이어에 거쳐 점진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간 단계의 단일 레이블 융합은 초기 융합과 이전에 봤던 것은 단일 레벨 융합입니다. 이 단일 레벨 융합은 초기 융합과 유사하지만 초기 융합에서는 단일 모달 인베딩이 멀티모달 컨텍스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재 있는 점진적 융합은 융합을 사용하면 상관관계가 높은 채널의 데이터를 동일한 수준에 결합하여 모델이 특정 모달리티 간의 교차 상관관계를 고려하도록 한 다음 이후 레이어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융합의 과정의 예시는 돌연변이와 현재 있는 이 돌연변이와 조직 형태의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유전체학 및 조직학을 먼저 융합을 하고 그런 다음 위에 있는 데이터와의 관계를 이후 레이어에서 고려를 하여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 융합은 모델이 한 양식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양식에서 피처를 추출을 안내합니다. 현재 있는 오른쪽 그림은 유전체학 정보는 지금 현재 이 유전체학 정보는 조직학 특징의 선택을 안내합니다. 특징 돌연변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조직 영역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학 유전체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이 가이드 융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을 통해 이 데이터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 융합은 특정 분자 정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조직학 특징의 관련성을 반영하여 공동 관심 점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공동 관심 점수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의 점수는 다중 모델을 통해 학습되며 유전체학 특징과 해당 유전체학 가이드 조직학 특징이 최종 모델을 위해 결합되어 예측이 됩니다. 이 해석 가능성과 모델 성찰은 AI 개발, 배포 및 검증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AI 모델은 추상적인 특징 표현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관련된 측면을 학습하는 대신 예측의 잘못된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됐을 때 일반화에 실패하거나 특징 집단 한 병원에 대해서만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종역학에서 모델 내성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예측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데이터의 일부를 내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징 표현 자체는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아직도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직 병리학에서 VIT 또는 MIL은 모델 예측에 대한 각 이미지 패치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따라 주의도 또는 확률 점수를 매핑하여 슬라이드 수준의 주의도를 히트맵처럼 얻을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MIL 모델을 학습시켜 WSI에서 암아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암아형이란 암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조직학적, 유전적, 생리학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그룹을 뜻합니다. 수동 주석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모델은 각 암 유형의 특정한 형태를 식별화하고 정상 조직과 악성 조직을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즉, 어텐션 히트맵이라는 걸 주의도가 높은 것을 빨간색으로 하고 낮은 것은 파란색으로 색칠하게 되고 여기 있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드캠 또는 그래드캠 플러스와 같은 클래스 활성화 방법 캠을 사용하면 입력의 변화가 각 예측 클래스의 모델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여 모델 입력의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드캠은 종종 가이드 역전판 방법, 가이드 그래드 캠과 함께 사용됐는데 여기서 가이드 역전판은 그래드 캠에 의해 지정된 예측 영역 내에서 픽셀 수준의 중요도를 결정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CNN이 이미지 패치에서 암아형을 분류하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즉 그래드 캠에서는 암아형이 분류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다른 것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주의 방법에서 각 인스턴스의 중요도가 훈련 중에 결정되는 반면 캔 기반의 방법은 모델에 구애받지 않고 즉 모델 훈련과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영상의학, 즉 방사선학에서 해석 가능한 방법은 조직학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주의력 점수는 3D 스캔에서 슬라이드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3D 스캔에서 이 주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신경교종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기 위해 MIL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이고 그에 따라 현재 그래드캠과 현재 어텐션 슬라이드 이런 것들 주의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D MRI 스캔을 하나의 가방으로 간주하고 축방향의 슬라이드를 개별 인스턴스로 모델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캔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 슬라이드 내에서 현재 예측 영역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분자 데이터는 특징 입력의 변화가 모델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속성값을 계산하는 통합 그라데이션 방법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속성이 양수인 특징은 현재 여기 있는 속성이 양수인 특징은 예측 결과 값을 증가시키고 즉 위험도가 높고
속성이 음수인 특징은 예측값을 감소시키고, 즉 위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신경교정 환자의 생존 예측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유전체의 특징에 대한 속성 플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수작업으로 만든 특징이나 EMR에서 얻은 값과 같은 다른 표 형식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과 주의력 점수로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자연화 처리 방법으로도 EMR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 가능성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정확도 측정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CAM 또는 주의 기반 방법은 예측 영역을 찾아낼 수 있지만 어떤 특징이 관련성이 있는지, 즉 어디에 있는지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도가 높은 영역이 현재 있는 여기에 주의도가 높은 영역이 임상적 관련성이 있다는 보장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가 높다는 것은 모델이 해당 영역을 다른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중 멀티모달 데이터 상호 연결의 목표는 모달 간 연관성을 밝히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암 생물학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발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위한 접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리뷰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방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AI 모델은 여러 양식에 걸쳐 형태학적 연관성을 발견함으로써 탐색적 연구를 향상시키고 가능한 바이오마커 후보에 대한 검색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AI는 현재 위에 있는 것은 이 AI 모델은 돌연변이 중 하나를 이 조직에서 추론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될 예측 기능은 알 수 없지만 해석 가능성 방법은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돌연변이 2번이 어디 형태학적인 돌연변이의 예측과 관련된 조직 영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주의도 점수가 높거나 낮은 영역에서 또렷한 조직 구조의 생표 유형을 식별할 수 있으며 핵 모양이나 부피와 같은 속성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러스터링 또는 차원 추측 방법을 사용하여 유망한 특징을 조사하고 돌연변이 상태와 뚜렷한 형태학적 특징 사이의 연관성을 잠재적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형태학적 연관성은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견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바이오마커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AI는 비침습적 방식과 침습적 방식 간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침습적은 사람의 몸을 절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검사 결과이고, 만약에 침습적 대안은 이 사람의 조직을 떼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방사선학 특징에서 이 조직학 하위 유형의 등급을 예측하는데 AI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예측 이미지 영역을 분석하여 가능한 진단값을 가진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바이오마커의 비친수적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조, 즉 비친수적 검사 방법을 통해 이 친수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위 그림은 조직학 및 유전 제약 데이터로 생존을 예측하도록 훈련된 모델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 생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의 히트맵은 저위험 및 고위험 환자의 그룹과 관련된 조직 영역을 표시하고 분자 프로필은 속성 플롯을 통해 분석됩니다. 예측 조직 영역의 조직 형태, 세포 A형 또는 기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특성을 검사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는 환자 진단 전에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탐색하여 잠재적인 예측 위험 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EMR은 환자 병력, 투약, 알레르기, 예방접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AI 모델로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뚜렷한 환자의 하위 그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별된 하위 그룹은 서로 다른 환자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여도 플롯은 환자 및 인구 수준에서 다양한 요인의 관련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병원 환경 밖에서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는 환자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체온, 스트레스 수준, 혈중 산도, 부하도 또는 심전도 측정 등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값은 현재 있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에서 측정된 값은 임상 데이터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으며 EMR 데이터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독성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치료 저항의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위험 요소를 찾아 치료 과정에서 개인화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기기는 환자 상태에 대한 요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이는 AI 모델을 통해 더 큰 임상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 최신 종약학에서 멀티모달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리뷰 논문을 읽고 저의 견해를 소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멀티모달 데이터 상호 연결에서 현재 리뷰 논문에서는 밝혀진 도메인 지식을 통해 멀티모달의 데이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도메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결과 멀티모달 방식의 XAI를 도입하여 어느 한 질병에 대해 중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가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리뷰의 결론과 동일하게 AI 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 전향적 임상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는 연구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